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어느덧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대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 공약들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도로 예산만 보더라도 호남은 영남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역 감정이 더 심해졌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북에 대한 홀대 현실은 어떻고 또 왜 그런지 이제는 듣기도 지겨운 홀대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 강동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누리당 나경균 전주 덕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경균입니다. 전라북도의 유기상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일보의 이경재 수석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통령이나 총리가 방문하지 않은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유일합니다. 인사에서도 장차관은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고 300개 공공기관장도 전남을 빼면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국가 예산은 더 심각합니다. 전북의 고속도로 반영 예산은 88고속도로 2천억 원과 새만금 전주 간 110억 원이 전부고 호남 전체는 영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도건설도 전북은 고군산군도 연결 사업 등 22개 사업에 3,300억 원이 반영된 데 비해 부산, 경남은 6,600억 원으로 2배가 넘고 경북, 대구도 5,500억 원에 이릅니다. 내년 전북 도로 총 예산은 올해보다 600억 원이 줄었고 전국 점유율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실시 설계 단계에 있는 착수 사업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내년부터 또 내후년 갈수록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와 3천억 원이 드는 새만금 동서 2축이 설계비가 반영됐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인구와 면적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적은 도로 예산은 인사 홀대와 함께 전북을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 출연자께서는 왜 이렇게 영남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을 간단히 좀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뭐 한 말씀으로 정리하자면 정부의 전라북도 홀대죠. 정부가 이 건설 사업 예산을 뭐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했지만 사실은 우선순위를 영남에 뒀던 것이고요. 특히 이 신규 사업은 불가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신규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한 지역 홀대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나경균 위원장님, 강동원 의원께서는 홀대 맞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새누리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로 예산 영남 편중이라고 전북 홀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로나 항만, 철도 같은 SOC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하고자 하는 그 절실함은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명분 없이 짜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국가 예산도 보면은 민생 경제를 위한 경기 회복과 국가 재정 건전성을 따져서 우선 목표로 기준을 삼았는데요. 예컨대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어떤 그 국가 총액에서 어떤 그 도로 예산이라는 특별 사업비만을 끄집어내 가지고 영호남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무리이면서 또 사실을 호도하면서 또 다른 어떤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영호남 대비를 하려면은 총액 대비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이 특정 사업비를 갖다가 대비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요구액에 대한 그 반영 비율이 얼마였는가 이걸 따져야 제대로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기상 실장님,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전북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과학적인 어떤 타당성이랄까 이런 거 하고 정치적인, 정서적인 게 좀 같이 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원을 배분할 때 인구랄지 이런 면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남권과 우리 호남권의 인구 구조가 대략 한 27%에 30%
대략 한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이번 도로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27%대 한 11.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인구 비례 이런 거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큰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SOC 같은 것도 전국적으로는 줄이고 있지만은 지금 서울, 경기나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우선 배정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이경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뭐 각 정부 각 부처가 사업 타당성이랄지 또는 뭐 경제성이라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아마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또 정치력이 많이 가미되는 문제의 사안이라서 뭐 집권 여당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정치력의 어떤 비례하는 그런 예산 또는 인사, 이것이 계속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초기에 펼쳐지고 있다. 정치력을 길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강동원 의원님. 네. 영호남의 예산 차이가 난다라는 그 언론 기사가 나오니까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그 중장기 계획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사업별 집행을 편성해서 고려했다. 그래서 편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국토교통부의 주장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한 말씀으로 우리 도민들 좀 기만한 그 결과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타당성 그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면 그 우선순위가 영남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금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던 새만금에서 정읍을 거쳐서 이 남원을 연결하는 국도입니다. 그건 고속도로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그럼 뒤졌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건설 예산 하나만 가지고 이 호남의 홀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관광 분야입니다. 거기 광특회계가 있는데 2013년도에 같은 경우에 전체 한 예산이 한 7조 됐는데요. 여기에 이 영남에 4조 5천억이 투자됐어요. 약 65%가 투자됐죠.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는 얼마나 투자됐냐? 기껏해 한 200억 투자됐어요. 이 0.1%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 지역 편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주제가 도로 예산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모든 각 분야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지금 편중 현상이 영남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 나 위원장님. 예. 방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남 편중 예산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전북권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자 전라북도의 무능의 극치라고 저는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예산을 짤 때 일정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전라북도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 반영을 요구하면은 중앙부처에서는 그걸 갖다 예타 등 타당성 검토를 해갖고 필요 시급이랄지 불효 불급이랄지 이런 걸 따져갖고 기재부에서 조정 후에 국회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 또는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에 의해서 상임위에 보면은 국토교통부에 우리 김관영 의원님이 계시고 또 예결위 특위에 보면은 김준석 의원이랄지 또는 유성희 의원 그다음에 예산 조정 소위에는 김준석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분명하게 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통행량이랄지 또는 수익성이랄지 이런 어떤 향후의 어떤 그런 분명한 그 기준을 갖다 정해졌는데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어떤 기준에 정해지 못하고 제시지 못했다는 것은 무능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제가 말씀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립니다. 그 말씀 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정치권도 이런 책임이 있지요. 예,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의 그 근본적인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이나 또 이 소유된 지역의 해소 차원에서 이 국가의 그 지도자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 논리라면은 우는 사람 젖 한 번 더 주는 격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쪽에서 안 주는데 지금 국회의원도 보세요. 전북 출신 11명인데요. 영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명 넘습니다. 광역까지 합치면 근 60명 돼요. 수적으로도 불리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그 박근혜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 균형 발전이나 탕평 인사나 이런 것들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좀 새누리당에서는 저는 깊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논리에 너무 비약을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 강 의원님께서 예컨대 방금 제가 했던 영호남의 예산 비용을 갖다가 이런 반영률을 대비할 때는 예컨대 특정 어떤 한 꼭지를 갖다가 잡아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약 6,500억이 책정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영남권에서는 한 푼도 제로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영남권에서는 소위 그런 비용에서 6,500대 제로라는 어떤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가 있지 자, 않겠습니까? 새만금은 특정 그래서- 사업입니다. 그것을 여기 대비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특정 사업이지만은 네. 그러나 전라북도에 오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린 그럼 것과 부산의 마찬가지로 가덕도 항만 건설한 것은 그럼 전라북도 있습니까? 제 말씀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이걸 영원한 대비를 하려면은 총액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가의 중앙정부에 요청한 금액에 있어서 도로 예산에서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 반영률과 미반영률, 삭감액 이것이 또 이것과 영남에서 얼마를 갖다가 일정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 반영률과 미반영률을 갖다가 대비해서 따져야지 단순하게 네. 한 꼭지만을 갖다가 딱 끄집어내 가지고 영남 편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그건 정말 무리하고 요 말씀을 오히려 제가 제-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예. 저는 무소속이니까 뭐 민주당 편들 일도 없습니다만은 새누당에서도 전라북도 도당에서 책임질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 지적하고 갑니다. 자, 토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유기선 실장님. 네. 도로 건설과 같은 SOC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예산이 적다면 도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아까 이제 국토부의 입장도 그렇고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 재정 투자 이 순위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죠. 그건 뭐 상당히 합리적인 구조고 특히 이제 500억 이상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또 예비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은 맞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런 절차를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뭐 행정적인 이런 걸 확보하는 논리 개발이랄까 사업 발굴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그 정책 결정 과정마다 이걸 결정하는 데는 결국 이 합리적인 도구도 있지만은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경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 SOC는 우리 지역 발전의 근간이고 특히 그 건설업에서 많은 또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만금이랄지 이 기본적인 동서남북 축이랄지 또 새만금 전주관이랄지 이 전북 발전이 근간이 될 수 있는 SOC 사업에 대해서는 이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중요 계획에도 반영하고 예산 확보도 하고 있고 현재 순조롭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경재 의원님. 네. 항상 왜 정렬하고 탓을 하죠. 그런데 왜 정렬하고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 뭔가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열심히 하고들 있죠. 뭐 민주당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발전의 어떤 초석이 되는 기간 산업 시설 아닙니까? 이런 거는 경제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또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논리 개발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가 핵심 그 가치를 내걸고 있는 이런 그 가치에 어떻게 부합하느냐 또는 가치와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그 그림을 그리더라도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그 관철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역할이 필요하다. 나머지 한 가지는 결국은 예산 따내는 겁니다. 그건 어떤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더라도 따놔야죠. 예컨대 이제 개수조정 소위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민주당에서는 김윤덕 의원이 개수조정 소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가 크긴 한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뒷받침해주고 또 어떤 역량을 모아가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은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새만금 사업 얘기 나왔지만 새만금 사업 예산이 연 2천억 정도 시절에 영남 의원들이 얼마나 그 딴지를 걸었습니까? 호남에 전라북도에 2천억 들어가는데 우리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그 사업들을 많이 관철시켰습니다. 영남 쪽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그때는 DJ 시절인데 지금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정권이. 그럴 때 민주당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영남의 어떤 핵심 사업들을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산 빠터로. 그리고 아까 새만금 예산처럼 우리가 그 빠져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영남 쪽에서 그 뭐 좀 선심성 사업이랄지 네. 대통령 관심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 가지고 예산을 관철내려는 어떤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인사는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무래도 두 정치인에게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장차관도 그렇고 공공기관이 300개가 넘는다는데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나경근 위원장님. 예. 전북 출신 인사들이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장에 많이 진출하지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는 이민 유친이 아니라 이민 유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즉 친소관계를 떠나서 널리 현자를 갖다 등용한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 문제는 정권 초기의 어떤 국정 운영 기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권 초기에 지역 안배 차원의 어떤 인사 탕평책도 중요하지만은 초기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국정 세팅에 필요한 그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실시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예컨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공약을 갖다가 만들어냈던지 또는 관료 출신들 전문가 그룹을 갖다가 대거 발탁하다 보니까 우리 전북 인사들이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어떤 친소관계를 떠나서 외부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떤 평판 검증, 강화된 평판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등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권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서서히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갖다가 고루 적재적소에 등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지켜보자는 입장이신데 강동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상당히 듣기에는 뭐 좀 이해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통치 철학을 같이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초기에 썼다. 그렇다면 그건 코드 인사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에 호남의 탕평책을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김대중 대통령은요, 동서 화합을 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비서실장을 경북 울진군을 줬습니다. 이게 탕평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맞지 않고 또 하나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잘못 알려진 것이 있는데 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라북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장관이 그동안에 진영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국방장관은 사실은 내정자가 문제가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 그대로 그냥 유임이 됐던 거에 불과한 거고요. 진영 장관은 지금도 본적이 서울입니다. 본인이 서울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전라북도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제가 진주강가인데 제가 진주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이 방한남 장관, 노동부 장관도 전남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분도 서울이에요. 그래서 호남 출신은 장관을 한 사람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국 이래에 정부가 출범하면서 호남에 장관을 한 사람도 두지 않은 정부가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 논리에 비약을 좀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강 의원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아까 말씀드린 데까지로 하나씩 꺼집어 내다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정권 초기에 어느 누구나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전북에서 뭔가 전북 도민이 변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민심을 화합시키고 이 국민 총의를 모으려면 약속했던 대로 탕평 정책을 써서 이 영원한 인사를 골고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거죠. 서서히 지금 그런 최근의 어떤 그 인사 소위 아까 강 의원이 말씀대로 코드 인사가 아닌 널리 평판 검증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적재적소에 각계각층의 인사를 갖다가 등용하는 그런 전망을 저는 해봅니다. 네, 하여튼 문제 지적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십시오. 네. 네. 자, 지금까지 현 정부의 전라북도에 대한 투자도와 인사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홀대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경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데 결국은 표의 결과 아닙니까? 네. 집권 여당 지역에 대한 배려, 또 표가 나오지 않은 것 어떤 그런 뭐 홀대, 또 그걸 어떤 가치를 인사 라인에서 예컨대 비서실장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인데 그런 가치를 박 대통령이 언급한 그런 가치를 인사에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은 아마 배려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뭐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떤 분입니까? 1992년 YS 선거 때 우리가 남이가 추원 부국집 사건의 발언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 양반이 거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황찬영 감사원장, 또 정웅원 국무총리, 또 검찰총장, 그리고 또 홍경식 민정수석, 이게 어떤 분들입니까? 환상의 사정 라인입니다. 전화 한 통화만 가지면은 국정의 어떤 방향, 사정의 어떤 방향도 왔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의 라인인데 이런 거를 김기춘 비서실장 와서 다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인사탕평은 뭐 물 건너 간 것이고, 물론 나경원 위원장께서 앞으로 뭐 적재적소 뭐 할 것이고 또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적어도 초기에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되면은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런 인사탕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랄지 그런 지역 계획을 입안하고 관철시키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각 부처별로 전혀 1년간 그런 어떤 기회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장 라인도 그렇고 아까 장관, 차관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뭐 거의 뭐 허당이죠, 전라북도는. 그래서 결국은 표의 어떤 철저한 어떤 응징, 표의 어떤 그 집권적인 배려, 이건 어떻게 보면 찌질한 거죠. 과거 전두환, 노태우 시절도 지역 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구가 됐든 정치력이 됐든 지역 안배가 있었고 장관도 다 배려를 했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갔고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또 본인이 공약한 인사 대탕평, 그 지역 화합과 국민 대통합, 그러기 위해서는 탕평 인사 해야 되겠고 또 지역 균형 개발해야 되고 두 가지 일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불행히도 1년 동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네, 유기성 실장님. 네. 도에서 느끼는 이런 문제에 대한 체감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어찌됐든 정부 정책에 이제 순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하는 시스템 속에서 우선 힘의 한계는 있는 거죠. 우선 집권을 하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이 관여할수록 힘이 있는 거잖아요. 뭐 예산은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철저히 정치적인 과정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 우리가 아까 논리도 만들고 아이디어도 만들고 또 발품을 팔아서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한주 지사님께서도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국회 상주하면서 마지막 그 얘기를 증액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강동원님이랑 또 엊그제 다시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당정 또 국회의원님들 조정회의를 해서 공조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힘 내에서도 우리가 힘을 한 방향으로 함께 모으면 또 발품을 팔고 노력을 한 만큼 또 성과는 또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그 민선 4기에 저희가 한 3조 원 정도 시작했던 그런 국가 예산이 금년도 막판까지 이제 정치권과 협력해서 노력을 하면은 6조 원도 가능할 그런 만큼 됐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금년에는 그 우리 돈에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노력을 해서 정부의 재정 증가율 이상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힘의 제약은 있지만 노력한 만큼 또 가능성도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 의원님. 네. 홀대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홀대 원인은 제가 볼 때요, 하나의 그 세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정치권의 이 세력 균형이 지금 양당 정치를 하고 있지만 영남 쪽에서 지배했던 그런 그 역사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1961년도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치면 57년입니다. 여기에서 영남 집권이 52년입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정부라고 했을 때는 이제 47년이 되겠죠. 거의 반세기 이상을 영남에서 우리 한반도를 지배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호남은 피지배자의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새누리당, 지금의 새누리당이 야당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누렸던 거에 대한 굉장한 향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공권력이 개입돼서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됐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절절히 느낀다고 저는 봅니다. 이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보면 그런 정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그 집요한 예산에 대한 그 확보 전략이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우리 호남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민주당이 크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느슨하게, 너무 방기하는 그런 그 측면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술 전략적으로 앞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영정 위원장님. 우리 속담에 예전에 뭉치면 산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뭉치면 죽는다는 말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전북 정치권의 현상을 갖다가 대변해 주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르는 새 같은 경우도 좌우 날개가 있어서 양 날개가 서로 균형을 잡혀서 나를 수 있는데 좌측 한편의 날개로 힘이 쏠린다면은 그 새는 곧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북 현치권도 이 지역에서 어떤 특정 정당 독주 제재로 간다면은 그것은 바로 전북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면에서 추락을 갖다가 예고하는 그러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북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의 정치다. 도대체 한의 정치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의 정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춘향이 한은 소위 이몽룡이 장원 급제해가지고 변사또를 갖다가 혼내줌으로써 춘향이 한은 풀리고 또 심청이 하는 신봉사가 눈을 떠가 제1상봉함으로써 한이 풀렸듯이 우리 전라북도 한이라는 것도 지난 똘똘 뭉쳐가지고 97년도 김대중 정부와 2002년도 노무현 정부를 갖다 탄생시킴으로써 그 한은 풀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소위 묻지마,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묻지마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북에서는 선거는 이때 선택은 없었던 그런 양상을 보여왔어요. 제가 한 일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어떤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새누리당에도 표를 찍으려고 1번을 갖다 찍으러 기표소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머리로는 1번을 찍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수전증처럼 2번을 갖다 찍었다. 이것은 그동안 30년 동안 찌들어왔던 어떤 고착화 현상이 우리 전북을 갖다가 더 병폐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북도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 집권 여당 한 명도 없는 이런 전북에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 역할을 갖다가 단 한 자리라 주어야 방금 일어났던 홀대받느니 또는 소외받느니 예산 편중이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게 바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우리가 진단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정치적 정서 이런 것만 우리가 탓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그 논을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한이 우리 전라북 도민에게 있었단다면은 그 한을 심어준 쪽은 영남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1967년, 1971년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그런 분위기에서 영남 쪽에서 지역 감정을 조장했고 또 이 김대중 당시 정치 주주자를 이 탄압을 했고 이게 지금 쭉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호남에 한이 있어서 이제 한을 한번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풀었다. 이건데 이걸 가지고 이 도민들께 탓을 한다면 우리 도민들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도민들도 이제는 좀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중대선거제를 통해서 여야가 동반 당선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또 특히 영남 쪽에서 이런 운동들이 전개돼야 됩니다. 그런데 영남 쪽은 전혀 이런 기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집권당이기 때문에 아량을 가지고 더 큰 차원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 방금 우리 강 의원님 말씀드리자면은 항상 우리가 정치권의 문제가 내 탓이 아닌 내 탓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전북 도민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그런 적이가 아니고 방금 제가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반성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은 소위 실체가 없는 가상의 안철수 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은 30%대를 육박하는데 이것은 무능한 민주당에 대한 경종이자 저는 현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국민의 제가 민주당 경종이라고 같은 것도 반론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민주당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야 정치권을 갖다가 떠나서 현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야를 떠나서 이 국민의 준엄한 책임질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덧붙여서 하나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하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영호남 갈등이 더 심해졌다라는 그 응답이 나왔고요. 50.8%가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점에 대해서 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여론조사의 그 문항이 질문 문항이 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정치인들이다 그러면은 여야 정치인들을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상당히 그 곡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인으로 딱 묶어놓으면은 양비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호남에서는 민주당도 잘못했고 영남에서는 새누리당도 잘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 원인 역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한국의 정치 현상 이런 것들이 근 한 50년 내려오면서 이 새누리당 측에 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 양비론 쪽으로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경재 남 의원님 짧게 좀 예.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 지역에서 일당 독주에 대한 건전한 비판 세력이 존재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해왔습니다. 그런데 망국적인 지역 할거주의를 갖다 타파해서 지역 간의 분열과 갈등 또는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갖다가 해소해가지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 대통합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어떤 그 지역 감정을 조장시키는데 50% 이상의 책임을 졌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경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주장하는 거는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뭐 우리가 남이 가랄지 뭐 영도딸에서 빠져족자 이 메시지 하나가 결집을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지금 보면 많이 좀 희색이 됐습니다. 사실은 비율이 뭐 50.8%가 나오긴 했는데 많이 희색이 됐고 지역 갈등 감정이 조작되는 원인이 또 다른 원인이 아까 서두에 얘기가 논의가 된 어떤 그 SOE 사업에 대한 어떤 차별적 현상이랄지 또 인재 등용에 대한 어떤 차별적 그런 그 탕평 인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역 감정, 지역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해소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DJ 뭐 같은 경우에는 김중건 씨를 대구 출신 비실장으로 등용을 일부러 가시적으로 그러면서 그쪽 문제 해결하고 고민이 뭔지 받아들이고 정부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 노력들을 냈어 왔거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그걸 고착화시키고 오히려 응징하고 약간 뭐 전라도 말로 끝끝을 주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랄지 또 인사 문제랄지 이걸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 악화되고 또 고착화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대단히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관련돼서 유기상 실장님. 지금 홀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호남 내에서도 전북이 광주에 예속돼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영원한 문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아까 정치인들 뭐 책임론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끔 지역 감정 조장하는 거는 뭐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격언에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일차적이면 아까 그런 책임은 있지만 보다 더 건전한 그런 시민들이랄지 다수의 지식인들이랄지 우리 각계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다음 대한민국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국민 화합을 통해서 이 국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호남 내에서 우리는 뭐 전남이나 광주를 한 동지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랄지 뭐 이런 국가 시책이랄지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경쟁 관계 내지는 우리 전북 일방적으로 좀 무시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우리 내부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책의 문제입니다. 지금 특별행정기관 같은 경우도 85%가 지금 광주 전남에 몰려 있고 우리 전북에 15%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별행정기관을 배치를 할 때 우리가 보다 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될 전라북도에 우선 배치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이 양극화에서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수도권을 지방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정책, 예컨대 미국 같은 데서 뭐 소수자 정책이랄지 뭐 여성 우대랄지 이런 차별 해소란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이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법과 대화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머리를 좀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경근 위원장님. 네.
그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 유 실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북의 몫을 찾기 위해서는 호남권에 벗어나서 전북의 독자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 새누리당의 주장이기도 하죠. 어떻게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습니까? 참 이거 전북 민국을 갖다가 하는 독립선언을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양무 호남이면 시무 국가라는 이수신 장군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양무 전북 시무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 전략적인 어떤 그런 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충청도를 보고 핫바지라고 하고 강원도를 갖다가 뭐 강원도 감자바위라고 했습니까? 제가 선거 때마다 보면은 충청도나 강원도는 현명한 전략적 판단을 선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랄지 또는 뭐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이런 걸 유치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이경재 수석 논설위원께서 쪽수론을 갖다가 데리는데 충청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장족을 발족을 하다 보니까 우리 호남권을 갖다가 약간의 어떤 그 침해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금 호남권에서도 호남권 하면은 전남, 광주, 우리 전북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사실은 우리 전북은 빠지고 광주, 전남이라는 이런 어떤 것이 등식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가지로 민주당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민주당 정권의 본방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호남의 변방 중에 변방, 격불적이에 급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래서 이제는 호남권과 연계된 그런 전남 광주권에서 탈피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독자 세력을 화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 의원님, 네. 지금 정치권의 합정 연응이 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네. 새누리당 경북도 의원과 민주당의 전남 의원들이 동서화합 포럼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네. 주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자라고 네. 했고 실제로 관련된 예산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예. 이 전북 의원들은 이런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어찌됐든 그 전남 광주 쪽 국회의원들과 경북 대구 쪽 국회의원들이 회합을 가지고 뭐 서로 대통령을 배출했던 그 뭐 이 가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진일보한 그런 그 모임이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일방 우리 전라북도는 그럼 뭐냐? 뭐 이렇게 또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10여 분 계십니다만은 그분들께서 좀 더 뭔가 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범위를 좀 넓혀서 진짜 영원함 간의 어떤 대화의 창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 새누리당에서도 우리 나 위원장 계십니다만은 새누리당에서도 이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저 영남 쪽에 있는 이 새누리당과 교류를 또 동시에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기상 실장님, 그 지자체끼리도 상호 협력이 있죠. 뭐 광주와 대구가 달빛 동맹이죠. 달빛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 배경이 좀 그래요. 뭐 호남을 대표하고 영남을 대표하는 도시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결합이 됐는데 이 내년도 협력사업 국비 확보를 두 도시가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전라북도도 누구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이런 협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때로는 이 지자체별로 초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전략적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같은 그 단체끼리 또 연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현재 그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서 가령 연구개발 특구랄지 과학기술원 설립하는 문제는 아까 대구, 광주는 이미 됐기 때문에 둘이 손잡고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 경남하고 공조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부산, 경남하고 손잡고 국회에서 이제 우리 강동원 의원님 잘 아시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갈 수가 있죠. 그쪽을 손잡고 하는 게 고속도로 부분인가요? 고속도로도 있고 지금 저 연구개발 특구랄지 과학기술원 설립이랄지 이런 거는 지금 저 국회에서 입법공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또 인접 지역과 가령 고도 같은 경우는
경주하고 부여공주하고 같이 손잡고 가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가야 될 것들, 가령 중추도시권 같은 경우는 대전과 광주에 맞설 수 있는 핵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완주 전주 통합이 무산된 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아쉽고 앞으로도 또 다시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독자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전략적 제휴도 또 적절히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이경재 위원님. 네. 자, 이렇게 정치권끼리 만나기, 또 지자체끼리 만나서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게 효과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전라북도 정치권도 또는 전라북도 지자체도 이런 노력들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거구 증설 문제하고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뭉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보다 인구가 많아졌는데 장관 그에 걸맞는 장관 배정해라. 인사, 사업, 예산 반영하라. 벌써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동서화 포럼도 여야가 지금 우선 뭐 16명이 지금 발족이 됐는데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류라고 그러지만 벌써 호남 고속도로 광주 대구 구간 예산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볼 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야가 한 몫으로 요구할 때. 달빛 동맹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라북도는 철저히 배제가 돼 있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고, 앞으로 우리 정치권도 그런 문제를 지금 현상을 알기 때문에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더 강화해야 된다. 네. 네. 이제 그 측면에서 한 말씀만 더 이제 첨언하자면 영남은 지금 TK와 PK가 있지 않습니까? 확연히 지금 자기들끼리도 경쟁 관계가 구도가 성립이 돼 있어요. 진즉부터.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호남 그러면 광주 전남에 끌려가서 파묻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이 반드시 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자, 오늘 시사 토론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지속되고 있는 전북 호남 홀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지역 차별이 사라지기를 30년이나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 대통합,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의 변화를 요구해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